반갑습니다. 인스타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가정교사 거상스쿨의 임원수 대표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제가 릴스 떡상 30 법칙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프로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5가지 요소가 있다. 인스타 아이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그 바이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릴스만 올려야 떡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만드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만들라는 핵심 내용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링크를 리틀리로 만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세팅이 됐을 때 어떻게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내용은 몇백만 원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화면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나올 자료 사진이고요. 지금은 브랜드 이걸 보겠습니다. 자, 3단계가 있고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3단계는 무엇인가? 자, 지금 브랜드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개인도 해야 되고 회사 브랜딩도 해야 됩니다.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저는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뭔가 엄청난 돈을 들여야, 광고를 해야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자, 3단계 뭐냐? 1번 선언을 한다.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 내가 뭐 하겠다는 걸 실천을 하고 이건 이제 일종의 입증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키는구나. 믿음감을 준다. 신뢰가 쌓이겠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뢰가 이렇게 쌓이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틱톡에서 자주 보는 되게 재미있는 분인데 긴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크리에이터, 유튜브도 되게 잘하십니다. 한 달 동안 버스와 지하철 타지 않고 뛰어서 걸어서만 출퇴근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27일차 영상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동안 매일 지하철 버스 대신 달리기로만 이동하겠습니다. 누적거리 10km당 쌀한포대 참전용사님들에게 후원하겠습니다. 새벽에 퇴근길 5km를 매일 달리며 야간 근무의 데미지를 날려버린다. 집까지 달리며 타임어택을 하는데 조금씩 집 도착 시간이 빨라지는 재미가 있다. 달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온다. 어릴 때부터 강박이 있었다. 계획한 것에서 어긋나면 최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모두 놓아버리는. 그게 수십 수백 번 반복되다 보니 내가 너무 무능력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하나씩 조금이라도 나아가면 됐는데 그런 건 노력이 아니라며 다 놓아버렸다. 그렇게 30살이 넘어서까지 그 어떤 것도 끝까지 해본 적 없는 망상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닿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안 하려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담아보려 한다. 30일 동안 매일 지하철 버스 대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1분짜리 영상인데 본인이 캠, 아마 인스타 360 뭐 이런 캠일 거예요. 그거를 들고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으로 본인의 의지를 이렇게 표명합니다. 처음에는 댓글이 이상한 것도 많이 달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깔려 있다든지 뭐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다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은 처음에는 아, 저 사람이 과연 하다가 일주일 뒤에 때려칠까 그런 호기심에서 보게 됐는데 이게 숫자가 카운팅이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믿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일단 선언하고 실천하고 저분이 만약에 30일 다 하고 이번에는 65일 아니 60일 정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뭐 90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1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열광을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선언, 실천, 반복 이 3단계를 통하면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습니까? 인스타에 그냥 올리면서 입증을 해나가면 되더라고요. 저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꺼내서 부끄러운 건데 제 배가 이랬었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살 열심히 빼서 이랬다가 체중 많이 빼서 이렇게 멋진 프로필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게 인스타 다이어트라고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2022년도에 이렇게 인증 다 까고 배 까고 그 다음에 인스타도 계정도 하나 따로 운영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175cm인데 최대 몸무게 103.4. 영상 보시면 믿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팔이 이렇게 올렸을 때 안 올라갔었어요. 여기서 멈춰섰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한의원도 가고 이때 필라테스라는 거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서 이게 필라테스 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죠. 이때 보면은 되게 엉성하고 어설픈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자세도 좋아지고 굉장히 유연해지더라고요.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1년째 다녔었기 때문에 이 1대1 레슨 비싼 거 아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03.4kg였었기 때문에 살을 한번 빼보겠다. 인스타에 올렸어요. 배를 까고. 그리고 뭐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올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정을 또 해주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거를 반복하시면은 스토리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읽어봤었는데 이러한 성공책들이 있죠? 이 성공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이 열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거로는 이런 비전 보드 같은 데 적어 놓습니다. 여긴 제 친구가 사옥을 짓겠다. 근데 사옥 진짜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전 보드를 이렇게 써놓고 보통 여성분들도 다이어트 사진 많이 올려놓죠. 강하게 상상하면 되더라.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 인스타에 아예 인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 빠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5가지 요소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시키는 5가지 요소. 1번 창업자의 스토리, 2번 내부 직원들의 스토리, 3번 고객으로부터의 스토리, 4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이 4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된다. 저도 배워서 하는 내용인데 이게 SNS에 적용하면 딱 맞더라고요. 자,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5가지 요소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창업자의 스토리.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하면은 김봉진 의장이 떠오르죠? 근데 요기요 하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알지도 못하죠.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죠. CEO는 여기 빨간색 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요즘에는 다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걸 썰을 풀어가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제가 하는 말로는 얼굴 까고 내 이야기를 적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강아지 예쁜 거 뭐 올라가는 계정들도 있는데 나중엔 지쳐요. 그리고 애기 사진 또 나중엔 지쳐. 왜? 애기 처음엔 귀엽습니다만 나중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말 안 들으면은 열받죠? 어렸을 때나 귀엽지 나중에는 열받아. 자, 예쁜 강아지 예쁜 여자 당연히 여자를 보겠죠. 자, 이건 예전 얘기입니다. 요즘에 애플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만 애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PPT 한 거 전 세계 20억 명이 시청을 했답니다. 자, 1번 창업자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내 이야기를 써내 나가자. 2번째, 내부 직원들의 스토리. 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누구누구 직원, 어느 파트의 누구누구 직원이 잘하더라. 이런 내용.
그리고 카카오 어느 팀이 뭐뭐를 개발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니라면은 가족 얘기라든지 친구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 얘기. 친구를 칭찬함으로써 나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고, 나의 아버지 이야기, 나의 할머니 이야기, 나의 자녀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전체 브랜드 스토리에 영향을 줍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랑 친분이 있는 요양병원 대표님, 이사장님의 페이스북에서 캡처해 온 건데,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사진과 글을 열심히 올리세요. 뭐겠습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동료 칭찬 게시판에 신경과 어떤 과장님을 칭찬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캡처해다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을 칭찬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주 요양병원이라는 어떤 회사, 요양병원의 브랜딩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나는 직원이 없어요. 1인 기업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족 얘기나 친구 얘기를 섞어도 괜찮습니다. 3번, 고객으로부터의 스토리. 쉬운 말이에요. 후기. 제일 중요하죠. 브랜드 만들 때. 이 제품을 사용해 봤더니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은 맛이 있더라. 화장품이면은 예뻐지더라. 이렇게 삶이 바뀐다.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후기를 많이 모으고 그거를 인스타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통호착삼이라는 갈비집에서 아기들이 올린 거를 이제 퍼다가 이제 넣으신 건데, 이런 케이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인생은 후기다. 쉬운 말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평판을 만드는 거고,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 쌓기도 어렵고 한번 잘못하면 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대상 이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내부 직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고객의 스토리를 많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관한 스토리. 자, 기술 하면은 애플, 삼성, 뭐 아마존, 이런 거대 테크 기업, 뭐 요즘에는 오픈 AI의 챗GPT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 역량을 가진 혁신 기업들은 기술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죠.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가 1, 2, 3 가다가 24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개인 아니면은 나같이 뭐 식당 운영하는 사람, 미용실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내부에서 했었던 나의 어떤 업적 아니면은 좀 많이 했던 거, 이런 거를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마케팅 책을 100권을 읽었어. 그러면 나의 마케팅 지식이 어떻습니까? 마케팅 지식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것도 저는 내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맛집, 예를 들어서 내가 순댓국집을 할 건데, 순댓국 맛집 전국을 돌아다녔다. 탐방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 내가 순댓국 1등을 먹기 위해서 전국의 유명한 데들은 다 가보고 기록하고 또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하면은 이 기술기업의 어떤 이런 스토리와 거의 동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을 완주했다, 아니면 새벽 기상을 뭐 1년 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디 프로필, 바프를 찍었다. 이것도 굉장한 노력이죠. 밥 안 먹고 살 빼셔서 예쁜 몸매 보여준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극을 주기 때문에 4번에 해당되는 어떤 나만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
저도 이 내용을 안 다음부터는 인스타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섞어서 올릴까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저의 회사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느낌,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저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인스타 보면서 잘 보고 있다. 요즘에 뭐 잘 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표라면은 직원들과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나갈까, 고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관점에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제대로 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막연히 일기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정교하게 세팅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겠죠. 자,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진짜 이야기를 그 안에 녹여 넣되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잘 감안해서 섞어서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모든 분들이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인지도가 생기고 저희 회사가 유명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고민이 많은데, 알려드린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인 인스타 브랜딩 강화시키고 또 개인의 브랜딩을 강화시키고 결론적으로는 더 인지도가 높아져서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인스타 계정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려워 보였는데 인스타에 적용해 볼 만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